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옷 한 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사망 선고를 받았던 환자가 어떻게 기적처럼 살아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되었는지에 대한 한 브랜드의 처절하고도 짜릿한 부활의 기록입니다. 바로 몽클레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옷장에 혹시 패딩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 패딩이 원래는 공사장 작업복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90년대 후반만 해도 이 브랜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야말로 망하기 일보 직전의 낡은 브랜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몽클레르가 겪었던 처참한 몰락과 단돈 120만 유로에 팔려나갔던 비극, 그리고 이를 12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명품 중의 명품으로 다시 세워 올린 레모, 루피니의 미친 턴어라운드 전략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내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다시 짜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 50대 분들에게 몽클레르의 이 부활 공식은 아주 강력한 인생의 힌트가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1952년 프랑스의 아주 추운 산악마을 모네스티에드 클레르몽입니다. 이곳에서 두 명의 창업자가 텐트와 침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너무 추우니까 남는 침낭천을 대충 기워서 몸에 두르고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 최초의 퀼팅 다운 재킷, 즉 우리가 아는 패딩의 시초입니다. 처음엔 그저 살기 위해 입었던 생존 도구였죠. 하지만 몽클레르는 곧 전설이 됩니다. 1954년 인류 최초의 K2 등반, 1968년 그르노블 동계올림픽 프랑스 국가대표 유니폼까지 그야말로 아웃도어의 제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이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몽클레르는 지옥 같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노스페이스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거대 공룡들이 스포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몽클레르는 순식간에 돈 없는 아저씨들이나 입는 낡은 잠바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공장은 멈췄습니다. 재정 상태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오죽하면 1992년에 이탈리아의 핀파트라는 회사의 헐값에 팔려 나갔을까요? 하지만 핀파트도 이 브랜드를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1999년 무렵 몽클레르는 파산 직전까지 몰리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한때 올림픽 영웅들이 입던 옷이 이제는 시장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이 망해가던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이탈리아의 사업가 레모 루피니가 등장합니다. 루피니는 모두가 미쳤다고 하는 도박을 겁니다. 2003년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이 망해가는 몽클레르를 인수합니다. 당시 지분 52%를 사들이는데 든 돈이 약 120만 유로, 우리 돈으로 고작 15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지금 몽클레르의 시가총액이 20조 원에 육박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줍줍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셨다고 조롱했죠. 루피니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파산 직전에 낡은 회사에 내 인생을 걸 수 있었겠습니까? 루피니는 몽클레르의 낡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뿌리와 역사라는 금맥을 본 겁니다. 루피니가 인수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생산 라인을 더 늘리거나 가격을 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포츠 용품점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는 몽클레르 패딩을 등산 용품점에서 싹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루이비통과 샤넬이 있는 명품 거리에 한복판에 매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도 2배, 3배로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누가 비닐 조각 같은 패딩을 수백만 원 주고 사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루피니는 확신했습니다. 패딩도 코트를 대신할 수 있는 우아한 패션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패딩의 핏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미쉐린 타이어처럼 뚱뚱했던 실루엣을 깎아내고 정장 위에 입어도 멋진 슬림한 핏을 만들었습니다. 소재도 최고급 프랑스 거위 털만 고집했고 광택이 흐르는 특유의 라커드 효과를 넣어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몽클레르 턴어라운드 전략의 핵심, 지니어스 프로젝트의 이야기입니다.
루피니는 몽클레르를 단순히 옷 브랜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몽클레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명품 브랜드는 한 명의 수석 디자이너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몽클레르는 2018년부터 매달 다른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컬렉션을 발표했습니다. 톰 브라운, 주냐 와타나베, 피에르 파올로 피치올리 같은 거장들이 몽클레르라는 캔버스 위에 마음껏 그림을 그리게 한 겁니다. 이건 패션계의 문법을 완전히 파괴한 혁명이었습니다. 매달 새로운 디자인이 쏟아지니 시청자들이 유튜브 다음 영상을 기다리듯 소비자들은 몽클레르의 다음 행보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루피니가 노린 시청 지속 시간 극대화 전략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몽클레르는 이제 단순한 패딩 브랜드가 아닙니다. 부와 성공, 그리고 세련된 취향을 상징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헐리우드 스타들부터 실리콘밸리의 CEO들까지 모두가 몽클레르의 닭 모양 로고를 가슴에 달고 싶어 합니다. 루피니가 15억 원에 샀던 회사는 이제 연매출 3조 원이 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죽어가는 생존 장비를 살아있는 예술품으로 바꾼 이 마법 같은 이야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특히 은퇴를 앞둔 우리 50대 시청자 여러분, 몽클레르의 성공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첫째는 본질의 재정의입니다. 몽클레르는 패딩이라는 본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쓰임새를 산에서 도시로, 생존에서 패션으로 재정의했습니다. 여러분이 30년 넘게 쌓아온 경력과 지혜, 그건 절대 낡은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은퇴자라는 틀에 가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낡은 패딩이 명품 재킷이 되었듯 여러분의 경험도 새로운 포장지를 입히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한 자산이 됩니다. 둘째는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겁니다. 루피니는 남들이 비웃을 때 가격을 올렸습니다. 스스로를 명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몸값을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명품으로 대접할 때 세상도 비로소 여러분을 명품으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이 몽클레르의 턴어라운드처럼 화려하게 부활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다가 서서히 잊혀가는 브랜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낡은 껍데기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몽클레르가 증명했듯 가장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가장 찬란한 봄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포트폴리오도 오늘부터 다시 짜보시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돈을 지키는 투자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그런 전략 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몽클레르의 기적 같은 부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5억 원의 도박이 20조 원의 신화가 되기까지 그 핵심에는 결국 변화에 대한 용기와 본질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 이 이야기가 뜨거운 열정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몽클레르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치 있게 빛나는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인생의 턴어라운드를 꿈꾸는 동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3시에서 6시 사이 여러분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함께하는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